안녕하십니까, 도국입니다. 오늘은 합격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3이 되면 시험 합격하겠는가, 또는 뭐 대학원 갈 때 합격하겠는가, 어디 뭐 취직을 하거나 무슨 뭐 자격증 시험 보거나 이럴 때 합격하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격은 어떤 운이 와야 합격하는지 11가지 유형을 가지고 합격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에서 인성운이나 관성운이 오게 되면 이제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괴수나 신금 뭐 그런 운이 올 때 뭐 금운이나 수운이 오면은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경금일간들은 뭐 기토가 오거나 그러면 어디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성운이나 관성운이 오면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흉격을 제하는 운에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관격, 편관월령에 태어나서 격이 편관이면은 역용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식신운이 식신이 편관을 제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편관을 제하는 운에는 고시형 합격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흉격은 제해야 됩니다. 제해 가지고 보통 이제 그것을 역용이라고 합니다. 흉격은 역용을 한다. 그리고 길격은 순용한다고 자평진전에 나오는데 보통 흉격들은 제하는 운의 고시형 합격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흉격들이 일간을 생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인이 일간을 생한다든가 편관격이 편인 생해 가지고 일간을 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흉격이 일간을 생하는 운은 급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형 합격운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귀신을 제하는 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귀신을 제하고 길신을 구하는 그런 운에도 합격을 합니다. 보통 상관을 정인이 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귀신을 제하고 길신을 구하는 운에도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상관이 편관을 만나서 합의되면 청탁을 하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제의를 하거나 또는 내가 누구한테 사정을 하거나 삼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합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편관을 만나서 합격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보통 사주에서 월령에서 상관이거나 편관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둘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주들은 보통 청탁이나 제의, 누구에게 사정해서 누굴 도와줘 가지고 어떤 대가성 합격 이런 것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관이 편관과 합하면 그것도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취직이나 합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정관이 겁재를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리가 어디가 비어 있거나 그런 자리를 채워서 들어가는 합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것을 한자로는 궐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나가야 할 사람이 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자리를 밀어내서 내가 합격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이 겁재를 제하는 모양이어야 그런 자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관이 정인을 생해 가지고 상관을 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합격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고시라든가
또는 논문 같은 거 그런 것을 채우는 통과적인 뭐 그런 합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정관이 관인상생에서 상관을 누른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합격이 잘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식신이 편관을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관 순위형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편관을 제하면 비견을 구하는 사주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주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크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편관을 제해가지고 통관 순위형 합격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편제가 편인을 제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합격시켜 주는 것들, 그리고 유공자라고 해서 합격해 주는 것, 또는 5%나 몇 프로 미리 점수를 받아가지고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는 특기자, 그리고 특별 전형 합격을 편제가 편인을 제한 그런 모양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 원령을 떠나서 정인이 상관을 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합격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성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구하거나 또는 정인이 살아나거나 이래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구하는 합격을 하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을 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5천만 인구면 다 똑같으면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사주가 50만 개 종류가 넘기 때문에 사주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육친이나 부치기 같은 거 빨리빨리 이제 보여야 되죠.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합격운을 볼 때 이러한 형태로 찾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보통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관법인데 저도 많이 이런 관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격운이 오는가, 격운에도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진급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격운이 오면 진급 대상자시네요. 그러면 이제 백발백중이죠. 그리고 또는 상신운에도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잡아서 상신과 격의 구신, 격운 이런 것을 어느 정도만 볼 줄 알아도 격국으로 합격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격 잡는 방법, 간목일간부터 해가지고 계수까지 10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주, 예시 10개 이상 해가지고 격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격을 잘 잡아가지고 격으로도 합격을 찾아내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자료는 많은데 공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넘쳐나는데 보통 공부 열심히 1시간 이상 2시간 자리 엉덩이 붙이고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는 격국으로 격운이 온다든가 상신운, 격의 구신운, 그리고 격국에서는 격국이 있고 용신이라고 있습니다. 격국용신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격에는 상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뭐 격을 구해주는 상신을 구하는 구신이라고 있습니다. 구할 구자 써가지고, 그리고 용신 분야에는 용신, 의신, 귀신, 뭐 억용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 쪽에 억용신 운에도 시험 합격이 거의 90% 이상 적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가지 형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격운을 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격을 잘 잡거나 아니면은 육신으로 10가지 이제 육신 예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육신을 보고서 합격을 찾아서 자기 팔자나 또는 타인의 팔자를 볼 때 합격은 언제 하는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